장윤선 우리 기자님이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요. 예. 아유. 지금이 개근이죠? 네, 지금 소개받은 장윤선 기자입니다. 네. 아니, 진짜 다시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저게 다 역사고 기록이고 한데, 일단 박주민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런 기록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우리 의원님 너무 고생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아, 근데 진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두니까, 아, 이게 역사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이 탄핵 버스킹 13회차. 네. 오늘은 정말 마지막인 것으로. 예, 저희가 제발 다음 주에는 없어야 된다라고 이어져 온 게 열인데요.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로텐더홀에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행사를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사실 이곳은 늘 국회의원들 그리고 기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또한 새로 또 길을 내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마이크를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 국회의원이고요. 마이크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마이크를 다 체크를 해보고 나오네. 나온다 이제. 예. 이걸로 하셔도 돼요. 예. 예. 안 돼. 이걸로 하셔도 돼요. 왜 이래? 아니, 신기한 마법을 부리시네. 사람을 가리나 보네. 예, 인천 서구 국회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이걸로. 안 나와. 이거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까 되다가. 네. 요것도 안 돼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여성위원장님, 청년위원장 모신 것 같고.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을 국회의원이고 현재 최고위원 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울산 동구고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울산 동구 김태선이고 지금은 그 이재명 예비후보 수행실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가장 고생하는 보좌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실 끝난 듯 안 끝난 듯 뭔가 이게 완성된 건가 아닌가에 대한 갈증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혹시 지규현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여전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탄핵 버스킹의 컨셉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컨셉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관련된 것만 질문에서 제외하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다 답변을 하실 겁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님 헤어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얼마든지 답변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넉 달입니다. 넉 달, 그러니까 연말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설날이 어땠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렇게 넉 달을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내란을 겪으며 그 복판을 견뎌내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신데요. 자, 일단 제가 의원님들께 먼저 이 넉 달 동안 의원님의 일상은 어땠는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넉 달을 도대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넉 달. 뭔가 좀 약간 눈꽃을 새 없이 정신없이 그냥 막 쫓겨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 당일부터 거의 제가 법률위원장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원래 당직 중에 법률위원장이 한직입니다. 원래 특별히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평시에는. 근데 이제 거의 뭐 전쟁 상황 비슷하게 이제 거의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는 또 부서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일복이 있는지 맞고 나서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아무튼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 이 계엄 상황에 당의 어떤 이 전투 모드 상황, 국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다 보니까 경내에서 우리가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 날들도 꽤 있었고, 거리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날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역을 사실은 많이 못 가게 됐죠. 지역을 많이 못 가고 주로 중앙에서 경내 대기하거나 또는 거리를 이제 계속 다니거나, 그래서 저야 뭐 워낙에 이제 거리에서 많이 보낸 시간들이 있어서 한 20여 년 이상은 주로 이제 거리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서 그나마 좀 어색하진 않았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평생에 못 해보는 여러 가지 집회와 뭐 이런 행진과 이런 것들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정신없던, 그리고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긴장 상태의 연속, 뭐 이런 정도만 좀 떠오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의원실 돌아다녀 보면 그 비상침대가 없는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다 철야를 의원실에서 하신 넉 달이 안 된다, 123일이 안 된다 싶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3년 동안 경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어요. 저는 대신, 왜냐면 저는 집회를 관리하러 나갔죠. 관리하러. 네, 집회 현장에 항상 경찰 옷을 입고 관리를 하러 나갔었지, 집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정말 뭐 평생 나갈 집회를 다 나갔다? 하여튼 그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구속하라 하고 이제 특검 하라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온 겨울 내내 집회란 이런 것이구나 몸소 깨닫고, 그래서 12월 계엄이 있고 나서 사실 우리가 국회 앞에서 탄핵 의결이 한번 부결이 되고 그때 진짜 막 눈물을 흘리다가 가결이 딱 됐을 때,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헌재에서 이제 당연히 탄핵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체포가 안 되고, 그래서 체포 언제 해? 하고 계속 이제 오늘도 안 갔나? 이러고 밤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다가 체포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헌재에서 결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드디어 이제 헌재에서 탄핵 선고를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뭐 개헌이니 그다음에 또 직위원 또 나오고 그 얘기 그다음에 또 하면 안 되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정말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불면증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란성 죄송합니다. 탈모. 저긴 탈모에서 저 벗어났어요. 내란성 그래요. 죄송해요. 내란성 탈모가 정말 저 보여줄 수 있어요. 스트레스 원형 탈모 500원짜리. 예.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탈모 3번 왔었거든요. 첫 번째는 승진 떨어졌을 때, 승진 안 됐을 때. 두 번째 작년에 낙선했을 때. 세 번째는 이거 진짜 윤석열 때문이에요. 이번에 탈모가 온 거예요. 그 내란성 탈모가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내란성 악몽.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 하고 있고 막판에 4대4니 5대3이니 온갖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친구들이랑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야, 너 때문에 탄핵 기각된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야, 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절대 탄핵 기각되면 안 되고, 제가 막 변명을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는 게 이제 그 레파토리인데 그 꿈을 계속 꿨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예. 내가 한마디 하는 게, 내가 방송 가서 혹시 뭐 얘기하는 게, 나의 행동이 혹시라도 기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꿈으로까지 왔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진짜 힘들어 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런 겨울을 보냈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 걸 준비했습니다. 조남을 지도부라서 실은 제가 윤석열 파면되는 날 제 의원회관에 있던 그 트렁크를 집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2월 3일 이후로는 집을 거의 못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호님도 길거리에서 많이 지내셨지만 저는 MBC 170일 파업을 지냈고, MBC 노동조합 집행부 2008년부터 회사 나오는 2017년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까지는 계속해서 노동조합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파업 같은 느낌으로 하긴 했는데 막상 정치권에 들어와서 해보니까 이건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500원짜리 저는 동전 크기의 탈모는 안 생겼는데 머리가 하얗게 셌어요.
지금 다 염색을 해놓은 건데 머리가 이렇게 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까 잠깐 질문 주셨는데 12월 3일 그날 우연찮게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재명 전 대표님을 만나서 모시고 저희 방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국회 의결 때 같이 들어왔던 장면, 그리고 제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제가 지난 공직선거법 1심 때 유죄 관한 걸 제가 받아들고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이용우 의원님도 노력을 너무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때문에 또 신경을 써야 됐고, 중간에 이제 하도 답답해서 파면 결정이 안 나니까 6월생이고 셋째가 3월생이거든요. 근데 애들 생일을 다 못 챙겼어요. 네. 근데 그래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그 화엄사에, 저는 천주교입니다만 화엄사에 최고위 때 잠깐 들렀더니 거기에 이제 주지스님께서 언제 힘들 때 와서 이곳에 길을 좀, 지리산에 길을 좀 받아가라. 지금이 때가 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화엄사에 연락을 해서 하룻밤 자러 가겠습니다 라고 내려가는 때 담양을 잠깐 들렀더니 담양 보궐선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영광선거 때 4주간 내려가 살면서 영광선거를 한번 뒤집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자진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일주일 10일 정도 살면서 담양선거를 치렀는데, 물론 졌습니다. 아쉽게 지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보궐선거를 또 치러야 됐고, 화엄사 가서 열심히, 지금은 이제 선거 관련된 내용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하나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대선 국면에 직면해서 제가 3년 전에 있었던 대선을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수행실장을 하고 계시지만 당시에는 제가 수행실장이었었고 수행실장으로 128일 뛰었습니다. 본선만. 지금 굉장히 짧잖아요. 128일 본선을 뛰면서 지금 저한테 파스 냄새 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다친 무릎이 가끔씩 이렇게 안 좋아질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다리부터 허리까지 이 맨솔레탄 로션을 계속 바르지 않으면은 통증이 막 도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셔야 돼요. 네. 근데 그때 3월 8일에 이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모습, 그리고 3월 10일 새벽에 저희가 낙선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극복하고 저희가 반드시 정권 창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요즘은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아마 오늘 화요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한테 화요일은 어떤 의미냐면 이재명 후보를 저기 법원에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자유의 시간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법원에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저는 또 국회로 왔는데, 그래서 화요일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자유롭기도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조금 좀 찝찝함이 좀 남아있는 하루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이런 좋은 기쁜 행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하필 또 이렇게 화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참 뜻깊습니다. 저한테는 탄핵 이후에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를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근데 맞아요. 저한테는 네, 이재명 전 대표로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님이랑 제 집사람보다 훨씬 더 밥을 더 많이 먹고 저희 두 딸보다 훨씬 더 많이 같이 다녔고 그랬던 시간 같아요. 제가 지역구가 울산 동구인데 어쩌다 한 번씩 탄핵 이후에는 거의 못 갔고, 솔직히 짬내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님 다른 일정 있을 때 울산에 한 번씩 가는데, 내려가면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이거든요. 두 딸입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동네에 이제 가요. 가게 가면, 와이프하고 같이 가면 그 가게에 있는 분들이 이게 왜 있냐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막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많이 변한 게 울산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영남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해주세요. 아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아니 국회를 지키고 이재명 대표 지켜야지 왜 여기 있냐. 라는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좀 힘을 받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뭐 민주당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 얘기 자체를 약간 영남이어서 좀 금기어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탄핵 이후에는 완전히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4개월, 5개월이었지만 울산의 그 변화를 실제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네. 그나마 또 탄핵이 돼서 탄핵 안 됐으면 저는 제 지역구에 못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로 몰래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고 그리고 그 이전 대표와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지금도 굉장히 좋고 그게 큰 저 개인적 영광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주민 의원님. 네, 일단 주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네. 아까 방어과 직원분 제가 그 말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보좌진이나 기자분들 달려오신 시민분들도 그때 계엄군을 막아주셨지만 방어과 직원분들도 정말 눈물겹게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진짜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내란이 있은 이후로 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뜻하지 않게 시민 여러분들의 칭찬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니네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다부터 시작해서 고생은 좀 하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삭발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던 네, 것 같고 맞아요. 단식을 하시는 의원님들 계시고 특히 단식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대요. 한 3일만 단식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막 일주일 넘어가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인데 갑자기 이제 내란이 터지니까 저를 법률 전문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저기 나가서 많이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던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와중에 어떻게든 시민분들하고 이 상황을 좀 공유하고 또 너무 궁금해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행사인 탄핵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기획해서 해왔던 것 같고 또 이걸 뭔가 기록에 남기고 싶기도 하고 또 분명히 인용 결정이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아마 우리 시민분들이 또 탄핵은 되면 안 된다는 분들하고 또 말싸움을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을 하나 하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책을 개정증보판을 쓰면서 주민의원법 내란에 대한 얘기를 잔뜩 담았습니다. 이 와중에 또 책 공고를 이 와중에 또 가져오신 분이 계세요. 네. 책을 담았는데 주민의원법. 이 책의 출간을 출판사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썼는데 왜요? 탄핵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인용이 된 그날부터 저 책이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대표님이 분신술을 쓰셨어요. 대표님 주제로 한 책이 3권이나 저보다 상위 있어요. 하나로 집중해 주셔도 좋을 텐데 순위가 안 올라가서 하여튼 뭐 그런 일들 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날 계엄도 해제됐고 탄핵도 의결이 됐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와 힘으로 꾸역꾸역 우리 사회가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국회의원분들을 기록하는 현장 기자의 입장에서 12월 3일부터 123일 동안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만큼 바빴던 것 같아요. 예. 그 12월 3일 그 밤에 저는 사실 그 서강대교를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아마 불신검문을 할 거다. 그래서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어디론가 잡혀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출발했는데 서강대교를 너무 금방 건넜어요. 그리고 왔더니 시민들이 먼저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장갑차가 조 앞에 정말 와 있었거든요. 국회대로 앞에.
그런데 그 시민분들이 진짜 맨몸으로 그때는 저 응원봉이 나오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플라스틱 그 촛불 있잖아요. 그거를 드신 분들이 장갑차를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장갑차가 있으니까. 근데 시민들께서 여기도 찍어주세요.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촬영을 하고 그 담을 넘어서 로텐더홀에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더니 벌써 BBC, 뭐 CNN, 뭐 세계 외신 기자들, 뭐 한국 기자들, 또 국회 보좌진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누구 하나 다친 사람 없다고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리고 123일 너무 추웠어요. 예, 특히 한남동 앞을 지켰던 우리 키세스 10대, 20대, 30대 청년 학생들 그리고 또 남태령을 지켰던 우리 청년 학생들 정말 너무 감사했고 특히 농민 시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히 주목을 못 받았는데 야 살다 난방차가 있네 처음 봤어요. 예 그리고 세계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선결제가 웬 말이야. 누가 먹는 줄 알고 어떻게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돈을 낼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세계 저널리스트들이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123일이 아니었나. 종합을 해보면요. 바로 여기 계신 시민들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여기서 제가 다 인터뷰하신 분들이에요. 12월 3일 의원님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죽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의원이 될 거예요. 네. 뭐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건지 하여간 된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자 혹시 이 자리에 댓글을 근데 하나 소개시켜드려야 예. 돼요. 라일락이라는 예. 분이 울산 동구는 잘 돌아오고 있으니까 내려올 생각하지 말아요. 저 진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역구에 의원님들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울 가서 싸우라고. 왜 지역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울 가서 싸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부터 질의응답 하시는데 진성준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당 정책위장. 그분이 이제 간만에 집에 가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런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국회에 있어야지! 막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리얼하다. 정말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낸 123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일도 겪었다. 예. 진짜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거 공개하고 싶다. 네. 제가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의원님들하고 함께 걸으면서 많이 확언도 했는데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온 최진영입니다. 우선 저는 의원님들에게 국민이 승리할 거라고 되게 확언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고,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분명히 윤석열에게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거고 인생은 막장으로 끌려갈 거다. 난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으로 다짐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민주당의 선거전에 들어왔는데 최고위 선거에서 제가 인천시당에서 여기 계신 한준호 의원님과 김민석 의원님이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최고위원은 김민석 의원님이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SNS에서 대단히 열심히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에 발표되는 순간까지 정봉주의 조용한 삭제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적이라고 모든 기자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행동을 하면 기적은 너무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 충돌의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충돌임을 압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그냥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됐을 때 저는 딱 첫 단추 하나가 끼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이룬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여기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을 믿고 추진해 가십시오. 저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지켜드릴 거고요. 저는 그때도 저희 역할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계엄군과 몸싸움을 하면서
광주처럼 시민을 죽일 수 없다고 서로를 보호해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 몸을 바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드릴 테니까 강하게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저는 항상 확신하고 확언하고 행동에서 많은 성공을 민주당과 함께 했습니다.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는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척결하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 독재를 막아내고 있고요. 파시즘의 준동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전 세계의 빛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확언하고 행동해서 꼭 이루도록 합시다. 와, 제가 보기엔 대선 출마하셔야 될 것 질문 같아요. 아니야, 질문 아니야. 대선 출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또 질문하시거나, 뒷자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여기 마이크 같이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러운 지역구 송파갑에서 온 이민지라고 합니다. 네. 그 빨간 집의 박정훈 의원이 지금 지역구 의원이고요. 지난주에 박주민 의원님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네, 사인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법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여가지고 저는 직접 현장에 사실 오지는 못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헌법에 대한 설명, 또 이런 탄핵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헌법 책을 같이 읽자, 막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 주변 분들에게 헌법을 설명해드리는 과정을 좀 123일 동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은 국회의 그 탄핵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계엄을 해제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임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네, 이제 또 개헌 얘기가 나오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또 나오면서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혹시 또 같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아마 국민들이 되게 많이 원할 것 같아요. 법을 더 잘 알고 싶다. 네, 나는 법을 더 잘 알고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다들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혹시 의원님 개인 자격의 차원이나 아니면 혹시 당 차원이나 혹시 국민들이 원한다면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누가 대답을 할지. 이럴 때만 최고야. 표를 줬는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제가. 예, 국회의원을 제가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집중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첫 번째 주목을 받아봤던 거는 그 김건희 땅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21대 국회 하반기. 그때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일을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데도 부담스럽더니 지도부에 들어와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도부의 결정 사안들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예스 또는 노 또는 중간의 지점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 지난한 노력들을 하는데 지도부가 되고 나니까 그 지지가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데 주가 지수 같아요. 매일매일 다릅니다. 오늘은 칭찬받았다 내일은 죽일놈 됐다가 막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그 중간에서 정신 차리고 저희가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개헌 논의가 됐을 때도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한 번도 우리가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물론 저는 뭐 양쪽 간에 어떤 저희보다 더 높은 단위에서 논의가 있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지금은 말씀대로 당원 주권 시대이고 국민 주권 시대인데 이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결정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그래서 안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면 이게 언론에 너무 빨리 풀린다고 해서 언풀들을 해요. 선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도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약간씩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죽일 놈 됐다 살릴 놈 됐다는 것보다 단위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목표 아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중간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뭐 국민이나 당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 이용우 의원님이나 박주민 의원님 이용우 좀 하시죠. 이용우. 제가 하세요. 이제 예. 그 개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이랑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냐라는 건데 이거죠. 그러니까 헌법과 반헌법이 싸워서 탄핵을 통해서 헌법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왜 반헌법 세력으로 하여금 이 헌법을 바꾸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반헌법 세력, 헌법을 파괴한 세력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헌법재판소 가서 해산이 되어야 할 정당이고 적어도 해산이 되지 않더라도 거기서 심판 한번 받고 그래 해산 정도는 안 해도 되겠다. 심판 한번 받고 돌아오면 그때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얘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헌법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개헌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화들짝 놀랐는데 이틀 만에 이게 진압이 된 게 더 큰 일이 있었죠.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금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는 결국 똑같습니다. 헌법을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헌법을 바꾸겠다는 거고 하나는 헌법을 자기들이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절대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완규와 관련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굉장히 단계별로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이제 이 헌법 교육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마포갑에서는 매달 당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재미없는 얘기하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뭐 관심 많은 교육, 뭐 이런 거 AI, 그다음에 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요즘 초중고 어머니들이 관심 많으신 그런 것도 좀 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계엄이 터지고 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서야 많은 분들이 이 탄핵이 뭐야? 몇 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뭐 해제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거고 헌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헌법부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부터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당장 조금 이제 선거가 있고 해서 당원 집회를 하기가 힘든데 끝나면 그거부터 저희는 같이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민 더 의원님.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개헌 관련돼서는 사실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적인 것상 내란에 대한 종식이 우선이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개헌하는 것이 맞겠죠. 오늘 뭐 원탁 회의에서도 그런 원칙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야오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데 굉장히 바람직해요. 바람직하고 특히 헌법은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하고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우리 사회의 골간적인 구조와 골간적인 핵심적인 운영 체계를 다 기술하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뉴스를 접하실 때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제가 제 책을 팔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왜 웃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진심이다. 진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예요. 국회의원 중에는 국회의원들을 싫어하는 걸 이용해서
저는 뭐 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일게요.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그 헌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셔도 많은 게 달라진다. 그래서 꼭 한번 제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헌법을 그냥 읽으셔도 돼요. 헌법 소책자들 많이 팔거든. 1,000원, 1,500원이래요. 5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에서 인터넷에 찾아도 돼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았어. 너라도 내 책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 그리고 주변에 한번 같이 읽어보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교보문고 정치 베스트셀러 2등이 뭔지 아세요? 2등이? 주미대헌법이에요. 아니에요. 몇 주째 2등이 헌재에서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문을 책으로 냈거든요. 그게 몇 주째 2등이에요. 1등은 이재명 대표님 책이에요. 3등도 이재명 대표님 책이에요. 4등이 김동연 지사 책이고요. 5등이 저예요. 5등. 한동훈 이겼어요. 한동훈을 이겼어. 자, 하여튼 근데 헌재 결정문조차도 요즘에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사서. 그렇죠. 그거 그냥 인터넷에 찾아도 되는데 예. 사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꼭 읽어보실 만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야, 진짜 오늘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행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는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 앉아서 라이브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동접이 좀 안습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보시는 분들 조금 더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접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저희가 그래도 나름 63만 9천에 빛나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인데 지금 동접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주민 때문에 은평으로 이사 가고 싶다. 야, 예. 제가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일 때 인터뷰를 하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이재명 때문에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 야, 뭐 박주민 의원에 대한 이런 댓글이 달려 있고요. 한 의원님 근육 이완제 사드세요. 네, 그리고 효자손 큐 사용해 보세요. 효과가 참 좋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취재 편의점 그 두 광고주. 가지를 다 써봤는데 잘 안 돼요. 아, 진짜요? 효자손 큐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댓글이 있냐면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윤석열 퇴거했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이런 의견이 있으시고요. 헌법을 어긴 사람들은 어떻게 벌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의견. 그리고 4개월간 스트레스 만땅 받은 국민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유유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탄핵은 됐고 그 당시는 뭔가 성취한 것 같아서 좋았는데 앞으로가 잘 그려지지가 않네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이런 의견 참고하셔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 섞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수사하고 재판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수사는 실제로 소환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거 아닌가 싶고 어제 재판에서는 궤변만 93분이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이 재판부 지귀현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1심에서 결론을 낼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법률가시기도 한 이용우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대시고요. 네. 질문이 뭐죠?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 어떻게 되겠냐? 재판. 재판 소식은 어제 뭐 다 언론들 통해서 대강 들으셨죠. 그러니까 재판을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구속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법정에 입정을 하고 또 뭐 법정에 들어와서 이제 촬영하는 부분들도 이례적으로 이제 불허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이런 절차적인 진행에 있어서도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혜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실제 재판 진행 과정을 어제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형사 재판 이렇게 무거운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피고인 측과 굉장히 대단한 법정의 이 기운이 느껴질 정도의 기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 기싸움에서 기선제압을 해 나가는 측이 이 법정의 어떤 이 형사재판 싸움을 주도해 나가는 건데, 이미 저는 재판부든 검찰이든 꼬리를 내리고 좀 재판을 하는 그 느낌을 역력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피고인에게 인정신문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직접 발언하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자기가 다 해주잖아요, 대신. 지규현. 네, 지규현 부장판사가.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검찰도 제대로 눈을 못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피고인 측 또는 피고인 변호인들하고 이게 약간 그 시선을 회피해 가면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윤석열은 굉장히 기고만장한 태도로 후배 검사 다루듯이 공소장 이따구로 난잡하게 쓸 거야? 재판부를 향해서는 재판 이렇게 진행할 거야? 막 이런 식의 이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내란 속의 피고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원래 그 피고인은 그 좌석 맨 앞에 그 착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이제 대법정이어가지고 세 줄로 돼 있었는데 변호인과 피고인 그 좌석이, 근데 중간석 맨 뒤쪽에 파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머리가 커서 이제 다 드러나긴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피고인을 앞줄 그 재판부에 가깝게 앉히는 이유는 피고인의 표정과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심증 형성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해요, 재판부가.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이 지규현 재판부, 사실 이제 법관도 탄핵 대상이긴 한데 우리가 탄핵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내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청 과정에서의 촬영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섰고, 다음 재판에서는 재판단 해보겠다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얘기는 하지만 이 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될 분명한 필요는 있고요. 저는 법에 대해서 이제 법률위원장이긴 한데, 사실 법과 원칙을 원래 얘기하는 단위는 보수 진영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굉장히 보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부여잡고 법을 중심으로 뭔가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진보나 개혁 진영의 언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헌법을 우리가 부여잡고 저들은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지금 자리매김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극우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면에서 저는 뭐 헌법 교육 뭐 이런 말씀들 주셨는데, 사실은 법이 얘기되지 않는 대한민국 또는 법이 되지 않는 정치의 영역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언론이 어제부터 공소기각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규현 재판부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감시해야 된다. 엉뚱한 결정 못하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장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조금 의원님. 좀 네. 보태면 기억나실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그 징계 관련된 재판이 있었어요. 그죠? 1심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정부가 바뀌죠. 그렇죠. 정부가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 되더니만 1심 때 이겼던 변호사를 그대로 쓰면 되잖아. 잘했으니까. 변호사를 굳이 뭐 교체하더니만 항소심에서는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질 결심을 예. 한 것 아닐까, 이런 패소할 결심. 그때 패소할 결심을 한 거 아닐까라는 평가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죄를 묻고 있는지, 예? 공판 재판정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히 비판을 해줘야 아마 그나마 재판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들 그 재판 방청 가시나요? 저는 뭐 방청 갈 여력은, 어제도 하루 종일 재판했거든요.
원래 그렇게 길게 하는 첫 재판은 아니었는데 6시 넘어서 끝났어요.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늦게 끝났는데 방청은 좀 갈 여력이 안 돼서 못 갔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 첫 번째 과제는요, 재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숙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구속 상태거든요. 근데 물론 보석으로 한 분 나오긴 했지만 다 구속 상태인데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은 활보를 하고 다녀요. 마크로 비슷한 뭐 지하상가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고 다니고 있고, 막 그러고 다니는 꼴이 이게 법적 상식을 너무나 많이 일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직위원 재판부가 법원이 직접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또 다른 수단은 지금 여러 가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촉구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수사와 관련된 구속 사회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수사기관을 통한 재구속, 구속이죠, 그냥 구속.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우리가 충분하게 좀 당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자, 현장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요 앞쪽부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은평가 임채입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사춘기 오면은 부모님들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의원님들도 저희보다는 이제 법을 엄청 많이 아시는데 그 나라에서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나 아니면은 국힘당 이쪽 분들도 법을 많이 아실 텐데 그분들이 보면은 되게 법을 안 지키고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이럴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 마음가짐을 한번 궁금해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마음. 예. 기도합니다. 기도. 네, 김태선 의원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법을 전공하지 않은지라 많은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들면 의원총회에 앉아 있으면 각자 다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당에 이제 법률 율사 출신 많잖아요.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근데 목적은 똑같은데 그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고위원도 계시지만 이재명 대표도 누가 보면 뭐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이 답이 안 나오면 이거를 꺼냅니다. 비공개 최고위든 아니면 간담회든 항상 소집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내는 과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풀려요. 아까 얼핏 개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같이 논의가 됐던 거예요. 이걸 개헌을 안 받자니 그 반개헌파로 낙인 찍힐 게 뻔하고 민주당이 그렇다고 이거를 받자니 그 반헌법 세력들하고 어떻게 이 협상을 합니까? 이에 대한 해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지성을 모읍니다. 우선은 최고위원부터 의견을 모으고 또 그래도 안 풀리면 의원총회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의원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진짜. 의견이 모아지면 답이 나와요. 개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난감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대신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헌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는 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광주 민주화쟁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이거는 국힘도 하기로 했으니까 합의가 되는 건 부분이니까. 그 두 번째는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거죠. 이 부분도 당연히 이번 계엄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걸 헌법에 개정할 수 있겠다. 이 두 개라도 될 수 있는 거 하자라는 게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다만 내란 종식에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게
마치 이거 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거절한 것처럼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갈라치기를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그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서 이제 개헌은 실제로 이번 대선 전까지는 물 건너갔었죠. 이런 게 바로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봐요. 정말로 우리 당 의원님들 토론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밥 먹으러 가가지고 6시부터 밥 먹는데 술 한 잔도 안 먹고 10시 반, 11시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특히 말 진짜 많이 합니다. 인천 서구 계시죠? 네. 말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좀 그럽니다. 너무 길어. 좀 줄여. 네. 집단 지성의 힘을 한번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해서 그나마 저도 이러면 답이 풀리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어려운 길을 험난한 길을 헤쳐나왔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아마 질문의 취지는 저쪽 당이나 이렇게 법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어떠냐 이 얘기시잖아요. 근데 핵심이라기보다는 저쪽 당 진짜 제가 오늘 어떤 방송에서 약간 되게 험한 말을 좀 했는데 해도 돼요? 좀 약간 정신병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지가 대행으로서 임명하는 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지금은 지명을 막 해요. 권성동 예전에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 된다 그랬다가.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이잖아요. 법제처 예전 의견 보면 대행이 지명하면 안 된다고 의견 내놨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자기가 법을 어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르는지 다 어기는 식으로 가거든요. 집단적인 어떤 병리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어떤 눈앞의 이익을 그렇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욕을 하기도 그래요. 욕을 하기도. 집단으로 욕을 요즘에 제 짝꿍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혼자 욕을 하네요. 설거지하면서 막 욕을 해. 에이씨 막 욕을 하네. 저쪽이 떠오르면 제가 막 욕을 해. 근데 하여튼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죠. 담벼락을 바로 욕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그 분들은 욕을 하는 정도 아니라 나와서 시위도 하시고 막 집회도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가 또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욕해요. 민주당 의원들도 욕해요. 술 먹고 욕해요. 이제 아유 자식들 막 이런 욕해요. 예. 네, 저는 울산이 고향이고 지금은 고로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다 뭐 탄핵된 사람도 있고 뭐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감옥에 다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다 사면이 돼서 나왔잖아요. 사실은 사면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차피 사면돼서 나올 거니까 그거는 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대통령은 사면이 되지 않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제가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랑 이제 탄핵 버스킹 하면서 그 역사적 단죄론을 제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추호의 어떤 그런 그 배려도 없이 추상같이 가감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역사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묻고 그 다음에 사면, 복권, 감형 이런 거 일체 없는 그래서 사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아직 법사위에서 좀 논의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또 논의돼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은 자기가 그 내란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고만장 변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인
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국헌문란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년씩 법관 생활을 했던 분들이 8명이 모여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1심 재판부 하급심 이 판사가 그 사실관계 인정들을 다 뒤집고 다른 결론을 내릴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끝까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책임을 묻고, 사형과 무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사면 복권 감형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안 되고 계속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또다시 법이 개혁되지 않도록 여기까지 책임을 져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보태서 정말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특별위원회도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까지 정말로 이 내란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아주 그 발본색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때 그 친일 부역자들을 해방 후에도 다 요직에다 다 임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내란이 뭐 얼마 지나지 않고 빨리 끝났다고는 하지만 지금 알박기 인사들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 안 뽑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세대가 윤석열이라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란을 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 대한 저는 역사적인 책임이라고,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공무원들 또 전부 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개미굴 같은 거 보면 위에는 조그맣게 생겼는데 섞고 물 쭉 뿌리면 그 밑에 어디까지 갔는지가 쫙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밝혀서 어디까지 지시가 내려갔고 어디까지 수행이 됐는지까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 정말 이 내란당을 해산시키는 것까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예 이지은 위원장님이 들어왔더라면 이거 다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응원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엔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진짜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 반민특검과 더불어 반민족 행위자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친이 쿠데타라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이제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직위원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주민의 헌법 구매했습니다. 네, 들어와 있고요. 네,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박기 인사. 네. 알박기 인사 이거 대책 없습니까? 이런 의견. 그리고 김태선 의원님 목소리 너무 좋다. 젊어 보이네요. 연세 밝혀주실 수? 젊은 분이에요 원래? 네, 아직 젊습니다. 예. 네. 네. 요즘은 40대입니다. 네. 네, 진짜 요즘은 욕이 나오려고 해요.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나 고상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의견. 자, 의원님들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각자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좀 쉬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택1 하셔서 한 가지씩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 자꾸 나한테 오죠? 빨리. 최고위원이시니까. 예. 최고위원 체력관리. 저는 아침에 집에서 6시쯤 나오는데 도착을 하면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1시간 이상씩 꼭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7시 한 4, 50분부터 월수금 최고위가 있으니까 최고위 메시지 전날 이제 나온 메시지들 정리해서 준비하고, 박주민 의원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저희 둘은 자주 그 운동하는 곳에 자주 마주치는데 자기 관리들을 다 잘하세요. 다 잘하시고 저는 얼굴 못생기고 운동하면 안 돼요. 나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격지심이야. 참고로 몸도 굉장히 좋아요. 네. 워낙 운동을 체계적으로 잘해서.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체력이 떨어지면 의정 활동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들을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좀 그 한준호 최고위원님 말씀하고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저거든요. 이영호 의원은 운동하는 데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내에서 숙식할 때 사우나 하러 간 거 말고는 그러니까 사우나실 옆에 이제 체력 단련실이 있거든요. 근데 사우나 하러 가서도 거긴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 한 1년 다 돼 가잖아요. 근데 정말 그 체력 단련실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거의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할 때는 좀 출근이 좀 늦잖아요. 변호사들 좀 늦거든요. 늦고 오히려 이제 야근하는 편이고 뭐 주말에 일하는 편인데 국회는 정말 우리 와이프가 국회의원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몰랐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 7시에 이제 출발해서 나와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 10시, 11시. 그리고 주말이 별로 없잖아요. 지역구 또 가서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저녁에 자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식사하다 보면 술 한 잔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여 가지고 차량에 탑승하면 거의 졸도하듯이 이러고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약간 위기감이 들어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좀 해야 되겠다. 맞아. 이 생각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아니, 조언을 한마디.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재선 이상급은 아침 시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초선들은 아침에 오면 다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침 7시 반에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수요일마다 아침 7시 반에 그 외교 관련 스터디 모임이 있고요. 화요일 날은 다 아시겠지만 경제민주당이 있고요. 몰라. 네. 초선만 아는 겁니다. 이게 재선 이상급들은 아침에 자유롭게 운동도 하지만 초선들은 진짜 공부하느라 바쁘거든요. 정말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월, 화, 수, 목 4일 다 있었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 네. 공부도 안 합니까? 공부도 안 해. 모르는 것 같이 살자고 내 왜? 근데 진짜로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계속 대표님 옆에 있다 보니까 대표님도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막 그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도 그런 건강 걱정을 많이 물어보시니까. 근데 대표님도 운동을 못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진짜 없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잠이라도 좀 더 재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표님을 재워야 저도 자니까. 네. 그래서 참 어떻게든지 좀 운동 좀 시키고 잠도 좀 재우고 그 덕에 저도 운동 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꼭 하겠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대표님한테 보고하러 가서 보고하고 있는데 조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재미없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에? 너무 재미없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재미없게 할 틈도 없었어요. 바로 소리 들으니까 소리를 딱 들더니 바로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 피곤해하시는 그 상황이고 그런데 하여튼 체력적으로도 참 기적적으로 버티고 계신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사실 초선 때는 운동을 안 했는데 운동을 좀 하셔서 체력을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그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거는 제가 꼭 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곁들이면 요령이 아니라 욕심이 많아. 초선 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초선 때는 뭔가 아침에 그 토론회가 있고 강의가 있고 하면 다 가서 듣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선배들 자리가 있어서 저 선배하고도 이야기하고 싶고 이 선배하고도 얘기하고 싶고 해서 그 자리를 다 가면 죽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집중할 건 집중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는 1년은 그게 어려운데 저는 2년 차부터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포기할 건 포기했습니다. 근데 포기할 건 포기를 하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좀 생기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을 보면 제가 배운 게 여기는 운동을 하러 오는 시간대가 일정하게 있긴 한데 내가 지금 와가지고 한 10분밖에 뭐 20분밖에 시간이 없으면 딱 그만큼 하고 가서 나머지를 또 남는 시간에 와서 채워요. 저는 그렇게 해요.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하고 나서요 씻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안 씻어요. 제가 그래서 물 없이 머리 감는 거하고 물 없이 몸을 닦을 수 있는 거 사가지고 비치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물 없이 머리로. 아니 차라리 운동하는 게 낫지. 아, 10분이라도 더. 그리고 밥을 제가 간단히 먹고 안 되면은 그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도 되게 초선 때 2년차 때 거의 막 쓰러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담배 끊고 지금까지 쭉 관리하는 거거든요. 꼭 운동을 하세요. 맞아. 그리고 꼭 운동을 한다고 해서 또 한준호처럼 몸매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타고나야 돼. 몸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버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집중할 거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운동이 뭐 1시간, 2시간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2, 30분 가서 하다가 모자란 건 또 시간 날 때 채우면 되고 오늘 한 30분 했다고 해서 너무 또 오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꾸준하게 2, 30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다. 안 되면은 저처럼 방에다가 뭐 턱걸이 기계나 책상을 짚고라도 방에서라도 할 수 있어요. 방에서 저는 운동하러 못 내려가면 의원실에서 합니다. 그냥 네 참고 삼아 네 두 초선 의원님들께 드린 팁입니다. 네. 우리 서로 감시하면서 김태선 의원 안 오면 벌금으로. 이러다가 그 돈 가지고 둘이 술만 아니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집에 실내 자전거를 사놨는데 그게 이렇게 수건거리 이런 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질문 중에서 알박기 인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경찰 알박기 인사가 굉장히 심각한 심각했어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미 다 인사가 다 끝난 상태인데요. 사실 이것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을 때 최상목이 인사를 해라 했었는데 12월 달 1월 달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 이랬는데 결국은 2월 말 3월 달에 인사를 다 해서 내란의 밤에 여기저기 전화했었던 그 박현수가 서울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승진을 하고 마치 성공한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리 하나씩 나눠주듯이 그들이 다 자리를 나눠 가졌어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정권을 잡으면 그다음에 인사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뭐 그 취소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 이제 경찰청장이 있고 그 밑에 7자리가 있거든요. 치안 정감이라고 3개. 그러니까 7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을 경찰청장으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7명이 다 내란 세력들이고 다 윤석열 측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다 사표를 받으면 됩니다. 받을 수 있어요. 사표를 다 받고 밑에 사람들을 바로 승진을 시키고 그 중에서 이제 경찰청장을 임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때도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 이제 다시 정권을 잡으면 그건 조금 교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문제가 수사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경찰이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고 나서 다시 슬슬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란 선동으로 여기저기 이제 수사 들어온 아주 예전 사건들이에요. 윤석열 체포될 때 그 앞에서 뭐 석동현 변호사, 뭐 윤곽근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선동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수사를 하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다. 사실 눈치를 엄청 많이 봤던 거죠. 오늘 조금 좋은 소식은 뭐냐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4월 말에 하겠다. 왜 4월 말에 하냐. 네, 어이없어 진짜. 제가 이제 그 경호처 내에 이제 굉장히 친한 분이 계셔서 실시간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는데 연판장을 돌렸어요. 이 정말 충성심 강한 이 상하 계급 조직인 경호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연판장을 돌려서 야 김성훈 나가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경호처를 사병으로 이렇게 우리 경호처를 다 망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사퇴해라라는 거를 해서 80%인 600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가서 이제 본부장급들이 다 가서 사퇴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오후 2시에 거취를 표명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나 봐요. 본인은 내가 용퇴를 하겠다,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반응이 지금 당장 나가라. 4월 말까지 우리 못 기다린다. 이러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미친 거 아니냐고. 뭐 4월 말까지 왜 있냐고 막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수사 중 사퇴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징계 계류 중이거나 뭐 탄핵 계류 중이거나 이러면 사퇴가 안 되는데 사표를 못 쓰는데 지금 이제 사표를 쓸 수가 있고 사표를 쓰면 바로 다시 구속영장 신청해야 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4번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계속 기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또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경찰이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예 신청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서 김성훈을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하면서 우리가 김성훈을 구속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용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용산을 계속 김성훈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용산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들어가서 서버도 다시 압수수색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에 김태선 의원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가 떴어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우리 김 의원 빨리 목소리. 노래라도 한번 할까요? 약속을 지켜야죠. 제가 이제 노래는 제가 진짜 못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네. 끝이에요? 춤이요? 아, 목소리를 듣고 싶대잖아요. 네. 네 다른 네 질문 주십시오. 네네. 네, 그럼 제가 얘기하는 동안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알박기 꼭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알박기의 정점이 한덕수의 그 이완규 함상훈 지명 아닙니까? 그죠? 헌법재판소를 자기 세력, 자기 손아귀에 쥐겠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거고 이거 한덕수 작품이 아닙니다. 윤석열 작품이에요. 그죠? 4월 4일 날 파면 결정하고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5일, 6일 거치고 7일 날 이완규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헌법재판관 할 거야 말 거야? 그리고 24시간도 안 돼서 검증 절차 다 거치고 다음 날 8일 날 아침 일찍 그 지명 발표한 거잖아요. 한덕수가 사람을 물색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명백한 윤석열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어쨌든 헌재에서 가처분 관련 평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도 평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 전에 이 평의 절차를 이렇게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저희는 시그널로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들도 명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를 하고 4월 18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또 법률위원장이니까 내일 오전에 헌재 의견서를 좀 제출할 계획입니다. 운동 예. 운동은 운동은 요 좀 일단락 좀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9시 하고 23분입니다. 저희가 9시 반까지 하기로 했고 시간을 더 길게 하고 싶지만 한정돼 있어요, 이 공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방호과 직원들께서 비상계엄 때도 고생을 하셨는데 또 저희가 늦어지면 이분들의 퇴근도 늦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질문은 꼭 해야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다. 마지막 선생님 질문자입니다. 사실 제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분의 질문인데요. 민주당은 왜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이유를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것도 최고위원이에요. 나를 이러려고 부른 거지. 저희가 최상목과 한덕수를 탄핵을 언제 안 했나요?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못 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심우정. 네. 심우정은요? 심우정? 네. 네네. 그건 법률위에서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심우정 정도는 뭐. 법률위에서. 이게 정무적인 사안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12.3 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안들은 입법기관 그리고 사법기관, 행정기관 깃틀이 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조 아래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단
그 기조를 단 한 번도 흐트러뜨린 적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께서 이제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은 이 시기의 문제. 지금 당장은 난리지 막 그러는데 저희도 탄핵을 시킬 때는 인용이 되길 바라는 것이지 기분상으로 야 기분 나빠 이제 탄핵해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명분들을 또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한 적도 없고 못 한 적도 없습니다. 네, 시기가 되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5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어이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바꿀 수가 없는 건지. 제가 대신 질문. 지금 그 형사 25부 지규현 판사 재판부를 변경해서 받을 수는 없냐? 윤석열의 형사 재판의 재판부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법률위원장님. 일단 제가 생각하는 손쉬운 방법은 인사이동. 예, 보통 이제 재판부는 2년 내지는 길면 3년마다 한 번씩 매년 2월 달에 이제 인사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 특히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인사이동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경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편향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 가중된다라고 하면은 검찰이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피 신청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사실 기피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들은 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이 매우 중대한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이 계속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한 최고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한덕수를 어제 저희가 최고위원님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발을 어제 공수처에 했지 않습니까? 그 직무유기,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그리고 이 미인명한 행태랑 상설특검 추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 거고 이 이완규 함상훈 무도하게 권한 없이 지명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같이 묶어서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장의 내용을 그대로 탄핵소추안으로 이렇게 옮겨서 작성하면 그대로 탄핵소추안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사안들은 너무나 명징한 위헌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의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최상목은 지금 법사위로 가 있고 내일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구체화시키기 위한 청문회 해서 본회의로 다시 보낼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세팅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주를 놓치면 이 탄핵 국면들이 조금 더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감 없이 자고우면 하지 말고 신속하게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시니까 좀 든든하다. 예, 이렇게 엄지척 올려주시네요. 저도 취재하면서 사실 뭐 법률 관계된 거나 또 지금 상황 정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늘 이제 저의 취재원들이십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취재원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아주 간략하게 이 행사 주관하신 박주민 의원님 얘기 정도만 듣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다 한마디씩 할까요? 공평하게? 시간이 안 네. 시간이. 네. 1분인데요. 그럼 의원님이 짧게 하세요. 네. 기분 나쁘네. 자, 기념 촬영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앞에서 한번 찍을 거고요. 위에서 한번 딱 숨어 있는 분이 딱 나타나서 사진 찍어주실 거예요. 네. 네. 자, 저는 얘기 끝났어요. 네. 저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탄핵 4개월, 5개월 동안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의 주말에도 잘 못 보고 그리고 너무 위험해서 혹시나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어떻게 될지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아졌다는 그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참고로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박주민 의원하고 저는 대선을 한번 치러봤잖아요. 저보다 한번 대선을 더 치러봤고, 세 번째 이제 대선을 저희 두 번째 대선을 치르는데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절대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면 안 되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권 창출이 되는 그날 아침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원래 이제 그 인상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 주변 이렇게 와가지고 어머 인상 너무 좋으세요, 뭐 영혼이 맑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되게 저요. 네.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붙었어요. 네. 근데 이번 탄핵 국면 때 되면서 너무 화가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붙는 거예요. 맨날 누가 말을 시키면 항상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쳐다보고 이래서 그래서 빨리 이제 다시 영혼이 맑은 사람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모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원형 탈모가 없이 모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민이 형하고 이제 대학교 때부터 1년 선배로 이제 알고 이렇게 지냈는데 한 30. 선배예요. 네, 다 압니다. 덕분에 이렇게 탄핵 버스킹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자리에 계속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영광이고 좋은 경험이었고요. 우리 인천 서굴 계십니까? 네, 인천 서굴 고생하셨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용우, 네. 예. 이용우 의원님께서 제가 해야 될 마지막 발언을 다 해주셨어요. 예. 사실 최근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죠. 예. 정말 그 양관식 오해순 같은 삶이 좀 이렇게 많아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른 김장하.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문형배 같은 장학생들이 좀 많아져야 영이 좀 맑아지는 사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 이런 토론의 구호로 정리하는 스타일을 새롭게 개발을 했는데요. 마지막 구호는 제가 시민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께서 다 폭삭 속았수다.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하면 폭삭 속았수다. 아시겠죠? 자, 시민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